그 저항성 전분의 섭취를 늘리시면 염증의 원인이 되는 당 독소와 그 인슐린의 분비를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혈당을 잘 조절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사 증후군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건강을 유지를 한다. 그렇죠. 일정한 건강한 카테고리 안에서 당이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좋은 식이법이 되겠습니다. 하이웨이 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김혜연. 이희창입니다. 오늘은 이명이 사라지는 순간 스텝 2 대사 기능 이상이 이명의 원인이다 해서 염증과 혈당을 동시에 잡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건강의 적이 지방이었다고 처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탄수화물이 지방보다는 더 적이다 라고 나옵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많이 유행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당을 줄일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연구가 많았죠. 근데 이 탄수화물을 오롯이 적으로 둬서는 안 된다.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위해서 저항성 전분이 많은 음식을 이제 섭취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네. 저항성 전분에 대해서 네. 어떤 것이 저항성 전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지 좀 음. 알려주시죠. 저항성 전분은 전분인데 저항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디에 저항하느냐? 소화 효소에 대해서 저항한다. 그림을 보시면 대부분의 탄수화물은 소장의 윗부분에서 분해가 돼서 흡수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저항성 전분은 소장의 끝부분에서도 분해가 덜 되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네.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작용을 많이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항성 전분이 이 예. 소장에서 소화가 다 되지 않고 대장까지 살아서 간다. 여기에서 뭔가 중요한 일들이 생겨난다. 그렇죠. 저항성 전분이 대장까지 내려갔을 때 우리 장내에 있는 유익균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유익균들이 저항성 전분이 내려오면 걔들을 먹이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어요.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이 장내의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서 장내에 있는 유해한 균들이 잘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짧은 사슬 지방산이 많이 만들어지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궤양성 대장염,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저항성 전분 자체가 식이섬유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대장까지 내려가니까. 네. 대변의 양을 더 늘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이 손상된 장벽을 회복하는 데 재료로 또 쓰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더 좋은 점이 있어요. 이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전분은 1g당 4칼로리를 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저항성 전분은 2칼로리밖에 내지 않아요. 그럼 반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이런 그 저항성 전분의 섭취를 늘리시면 염증의 원인이 되는 당 독소와 그 인슐린의 분비를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나의 컨디션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혈당을 잘 조절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사 증후군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건강을 유지를 한다. 그렇죠.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췌장이 지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정한 건강한 카테고리 안에서 당이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좋은 식이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항성 전분을 한 20g 정도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으면 좋을까요? 저항성 전분을 먹기 위한 방법으로 밥을 해서 냉장실에 하루를 식혀서 그것을 다시 냉동실에 옮겼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는다. 이 방법은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건 그렇죠? 쉽게 많이들 네. 하죠. 네, 그리고 워낙 이제 TV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혹 네. 보면 옛날에 그 네. 일화들이 생각이 납니다. 네. 우리 아들은 밥을 갓 지어서 따뜻한 밥을 먹여야 된다. 네. 맞아요. 예전 신혼 시절에 제 친구 집에 시어머님이 오셔서 진짜 냉동실에 밥을 다 집어 던졌대. 분노하셔가지고. 외동으로 귀하게 키운 내 아들을 네가 감히 언밥을 먹이냐 이러면서 노발대발 하셨죠. 근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달라서 해야 되네요. 귀한 아들일수록 음. 냉장고에서 식힌 밥을 먹여야 되는 거죠. 아. 미운 남편일수록 따뜻한 밥을 바로 지어서 진수성찬을 많이 드리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밥을 만드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재료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항성 성분이라는 것이 해서 식혀서 먹는다 이것만이 아니고 그렇죠. 이 식자재 자체에 저항성 성분이 많이 함유된 식자재를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저항성 성분이 많이 함유된 식자재를 보시면 콩 중에 중에 건두콩, 강낭콩, 렌틸콩, 검은콩, 병아리콩 그리고 또 이제 달달한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바나나 좋아하시잖아요. 사실 저항성 성분은 초록색 바나나에 많아요. 그 초록색에 약간 뜰분 맛이 있는 단맛이 적은 바나나에 저항성 성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자가 있습니다. 감자. 근데 이 감자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성 성분의 성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품으로 샐러드의 토핑으로도 드실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빵을 드실 때는 효모로 발효된 빵에 저항성 성분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 나의 그 일주일 식단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샐러드 토핑으로도 드시고 밥으로도 드시고 비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루도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음료수부터 끊고 야채의 당질을 섭취하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단순당이죠. 단순당. 단순당이 네. 많은 음식들. 음식을 줄여야 되는데 네. 그 통계를 보면 이 나이별로 단순당을 섭취 많이 하는 음식물이 다르더라고요. 1 내지 5세에서는 과일, 채소 음료의 섭취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6 내지 29세에는 탄산음료를 통한 당의 섭취가 많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주로 과일. 네, 과일로 단순당의 섭취가 많다. 이런 이제 당의 섭취를 결국은 이 복합당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뿌리 채소, 그다음에 야채 이런 데 많다라는 거고 저희들이 여기 보면 이제 레드비트에 당도 많고 항산화성분도 많고 또 식이섬유도 풍부하니까 자주 드시는 것이 좋다. 이런 말도 적어놨습니다. 오늘은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이 우리의 적이다라고 인지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의 섭취를 터무시할 것이 아니라 건강한 탄수화물을 잘 먹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저항성 전분의 섭취를 늘리자. 저항성 전분의 작용, 그다음에 어떤 음식에 저항성 전분이 많은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당류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음료수와 과일의 무분별한 섭취를 자제하시고 복합당의 섭취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뿌리 채소나 아니면 야채의 섭취를 늘리자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이웃집 닥터 이희창 김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